사진 속 모델에 제품을 합칠 수도 있고 목걸이의 시계는 물론 의상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품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이런 다양한 연출샷도 만들 수 있죠. 예전엔 포토샵을 배워야만 가능했던 이런 작업들 이제는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비밀병기 나노 바나나 덕분이죠. 요즘 워낙 화제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막상 써보려 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직접 구글의 공식 문서와 관련 영상을 샅샅이 분석하고 수십 번 실험했죠. 그 무엇보다 제조사가 공개한 공식 가이드가 가장 신뢰할 만한 핵심 정보니까요. 그 결과 구글의 가이드 속에 숨겨진 프롬프트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이 공식과 함께 나노바나나를 제대로 쓰는 실전 활용법을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나노바나나 활용법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노바나나는 구글의 AI인 제미나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치신 다음 들어가시면 되죠. 여기 첫 화면에서 아래 이미지를 누르신 다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이미지를 넣은 뒤 자유롭게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나노바나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저는 제작사인 구글이 발표한 공식 가이드를 수십 번 읽고 분석했습니다. 원본 링크는 댓글과 설명란에 있으니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내용이 길고 딱딱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쉽게 읽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시는 편집 기능을 중점으로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나노바나나의 편집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속 요소 추가나 삭제. 두 번째, 색상, 소재, 그리고 스타일의 변경. 마지막 세 번째, 여러 이미지의 합성. 이렇게죠. 먼저 이미지 속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보시면 공식 가이드 속에서는 이렇게 사진 속 고양이에게 모자를 씌웠습니다. 여기 구글에서 직접 사용한 프롬프트와 템플릿이 나와 있는데 프롬프트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나노바나나에게 요청한 지시, 문장을 의미합니다. 템플릿은 비슷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양식이고요. 구글은 공식 가이드에서 이러한 템플릿과 프롬프트를 각각 5개씩 총 10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전부 자세히 분석했는데 거기서 반복되는 공통 구조를 발견했죠. 그리고 여러 번 직접 테스트해서 이걸 공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대상 지정, 작업 요청, 결과 조건 이렇게요. 여기 이 프롬프트를 보시기 편하게 한글로 설명드리자면 그냥 모자 씌워줘가 아니라 고양이 이미지와 작은 뜨개질 마법사 모자라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씌워달라는 작업을 명확하게 요청했고요. 또한 이렇게 편집된 이미지가 어떠해야 되는지 결과에 대한 조건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언급했습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 공식이 정확히 들어가 있죠.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을 지정하고 작업에 대한 요청과 함께 결과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죠. 실제로 구글의 다른 공식 프롬프트와 템플릿 모두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영어로 지시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구조에 따라 한글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신 뒤 챗GPT나 제미나이 또는 파파고에서 영어로 번역하시면 되죠.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 구글의 템플릿을 단어 하나하나까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세 가지 구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디테일하게 지시하는 게 더 중요했죠. 물론 한글로 간단하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도 단순한 작업은 한글로 요청했고요. 다만 한글로 요청했을 때 잘 안되거나 어렵고 복잡한 작업은 이런 프롬프트 공식을 지키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델샷에 목걸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할 프롬프트를 보여드리면 앞서 말한 세 가지 공식에 따라 작성되었죠. 첫 번째 이미지 속 여성과 두 번째 이미지 속 목걸이라고 대상 지정이 들어갔고 추가해달라는 작업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과 분위기 그리고 여성의 의상에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는 결과물에 대한 조건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머리카락 뒤에 자연스럽게 목걸이가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작업을 시키면 이렇게 이미지 순서가 바뀌는데 이미지를 첨부하신 다음 첨부하신 순서대로 어떤 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책을 추가한 이미지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식에 따라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속 여성이 두 번째 이미지 속 책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대상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조건으로 모델의 얼굴과 배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고 이 이미지는 판매용 모델샷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비트 세제 합성 이미지도 프롬프트 공식을 지키고 있죠. 첫 번째 이미지 속 여성, 두 번째 이미지 속 세제라고 정확하게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
이미지 합쳐져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요청과 결과에 대한 조건을 추가했고요. 추가로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글자들은 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있는 제품을 합성하실 땐 어느 정도 사이즈가 큰 게 유리하고요. 같은 공식을 써서 이렇게 시계도 합성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이미지의 무엇이라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시고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준 다음 이렇게 나온 결과물이 어떠해야 하는지 조건에 대해 디테일하게 지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기능으로 돌아가면 이미지 속 물체를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지울 수도 있고요. 또한 음식 사진에도 활용할 수 있죠. 쌀국수에 있는 고수는 호불호가 강하잖아요. 이렇게 이미지에서 뺄 수도 있고 고기 고명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뭔가를 넣고 빼는 수준을 넘어서 색상이나 소재 그리고 스타일 자체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제미나이의 두 번째 기능인 색상, 소재, 스타일 변경 기능을 활용하면 가능하죠. 구글 공식 문서의 예시를 보시면 왼쪽 사진 속 이 파란색 소파를 갈색으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도 가죽으로 바꾸고 스타일도 다이아몬드 패턴이 들어간 체스터필드 스타일로 바꾸었죠. 다른 건 그대로 유지했고요. 실제로 사용한 이 프롬프트를 보시면 거실 사진 속 파란색 소파라고 정확하게 대상을 지정했고 갈색 가죽 체스터필드 소파로 바꾸어 달라고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조건으로 나머지 조명과 배경 그리고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은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부분 외에 일관성을 살리고 싶다면 나머지는 유지해달라는 결과 조건을 넣으면 된다는 게 이 프롬프트의 핵심입니다. 템플릿 역시 세 가지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 우리는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속 모델의 머리 스타일과 색을 바꿀 수 있고 사과의 색상도 녹색으로 변경할 수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재 자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리로 된 사과도 만들 수 있고 크리스탈 사과도 만들 수 있죠. AI가 맥락을 이해하면서 아예 재질과 질감까지 바꿔주는 겁니다. 놀라운 건 가상으로 존재하는 소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마블 영화에 나오는 비브라늄으로 된 사과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독특한 질감을 가진 사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상과 소재를 바꾸는 기능은 음식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샌드위치 이미지를 주고 이 안에 들어있는 햄을 참치와 올리브로 바꿔달라고 했죠. 우리가 자주 먹는 만두도 이 속에 있는 두부를 새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치만두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걸 보고 제가 두부를 다져야지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재료를 다져주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스타일 자체를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사과를 반고 스타일과 피카소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 클로드 모네 스타일의 광화문도 만들어줍니다. 제가 별다른 레퍼런스를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실제 예술가의 화풍을 이해하고 반영해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거나 오래된 사진을 복원할 수도 있고 사진의 시간대를 이렇게 저녁으로 혹은 날씨도 이렇게 비 오는 날씨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1970년대 혹은 1600년대의 과거 사진도 만들 수 있고요. 특히 촬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프롬프트에 사진과 영상, 용어를 넣어주시면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여러 이미지를 합성하는 겁니다. 특히 저처럼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일 거예요. 실제 사용한 프롬프트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공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속 파란색 플로랄 드레스, 두 번째 이미지 속 여성이라고 정확하게 대상을 지정해줬고요. 풀 바디샷의 여성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과 그림자는 마치 야외 촬영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정해 달라고 결과에 대한 조건도 언급을 했고요. 그냥 단순히 여성에게 이 옷을 입혀줘가 아니라 공식을 지켜서 이미지 속 어떤 옷을 이미지 속 어떤 인물이 어떤 식으로 입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계속 반복되어서 이제 프롬프트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모델이 입고 있는 롱 패딩을 가디건으로도 바꿔줄 수 있죠. 여기 제가 사용한 실제 프롬프트도 세 가지 구조를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속 여성,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속 회색 가디건이라고 대상을 정확히 지정했고요. 여성이 입고 있는 롱 패딩 대신 가디건을 입혀달라고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여성의 외모와 신발, 그리고 배경을 첫 번째 이미지 그대로 유지해주고 가디건이 여성 모델과 잘 어울리게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결과에 대해서도 조건을 언급했고요. 여기 모델에게 잠바를 입히고 원피스를 입힌 결과물도 모두 같은 공식으로 작성된 프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결과물이 깔끔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옷 합성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바지를 입은 모델에게 원피스를 입히려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지 위에 원피스를 덧입히는 결과가 나오고, 또 바람막이 대신 이 티셔츠를 입히려고 하면 이렇게 바람막이 위에 티셔츠가 그대로 합성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죠. 먼저 옷 합성을 종이 인형 옷 갈아입히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모델의 포즈와 배경은 그대로 두고 옷만 그 위에 덮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본 이미지와 원하시는 결과물이 의상 빼고 나머지가 비슷할수록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원피스를 합성하려면 이렇게 반바지를 입은 모델을 쓰고, 티셔츠를 합성하려면 원래부터 티셔츠를 입고 있던 모델을 쓰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미지 FX를 통해서 최대한 결과물과 유사한 모델샷을 만듭니다. 여기 역시 구글에서 만든 무료 이미지 생성 AI인데 실사에 가까운 모델 사진을 뽑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모든 원본 사진은 이미지 FX에서 만들었고요. 링크는 설명과 댓글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합성한 옷과 비슷한 옷차림, 포즈, 배경의 모델샷을 미리 만들어두고 나노바나나에서 제가 말씀드린 상단계 공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지시하면 좀 더 쉽게 원하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합성하시고자 하는 의상은 모델이 입고 있는 사진보다 이렇게 옷만 나온 사진을 주시는 게 더 합성이 잘 됩니다. 이 방법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작업하시는 이미지에 따라, 또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나노바나나의 업데이트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더 좋은 팁이나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응용해서 목업 디자인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저는 제 채널 이름인 에이커의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티셔츠나 컵 같은 제품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배경을 넣어서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고요. 이 기능은 브랜드 상품의 목업 디자인을 만들거나 제품샷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각각 따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합칠 수도 있고요. 재미와 아이디어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기능까지 보셨는데요. 나노 바나나를 이용하면 실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나 블로그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저는 실제로 도매국의 휴대용 선풍기를 이렇게 작업했는데요. 분해샷을 만들어서 기능성을 강조하고 모델에 합성한 뒤 이펙트까지 넣어서 상세 페이지 안에 사용할 수 있었죠. 또 영상 제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트위트 예시처럼 나노 바나나에게 원하는 구도를 요청해 여러 컷을 만든 다음 영상 AI와 결합하면 놀라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죠. 게다가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 API도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앱이나 서비스 개발로 확장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구글은 공식 문서의 마지막 단계에서 몇 가지 권장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일단 한 번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추가 프롬프트로 수정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 복잡한 프롬프트는 나눠서 지시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맥락까지 함께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길에 자동차가 없어야 해 같은 부정어 대신 텅 빈 거리처럼 해줘 같은 긍정어 사용을 권장하고요. 이런 나노 바나나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모델이나 대상의 일관성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한 번에 시키거나 수정이 많아질수록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노 바나나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최종 결과물을 먼저 구상을 한 다음 최적화된 작업 순서를 먼저 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둘째로 작업에 따라 비율이나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지거나 업스케일이나 사이즈 조정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AI나 앱을 활용해 수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편했고요. 마지막 셋째로 사용 한도가 있어서 완전한 무료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 하루에 약 80에서 90건 정도가 한계였고 이후에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죠. 유료로 쓰면 제한은 풀리지만 품질 자체가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워터마크는 항상 붙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데 유료로 사용해도 제거가 되지 않죠. 결국 잘라 쓰거나 후작업으로 지워야 합니다. 이런 한계들은 앞으로 업데이트에 따라 개선될 수 있고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단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비교적 높은 일관성과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만큼 나노바나나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간단한 작업은 한글로 편하게 요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결과가 잘 안 나올 때는 프롬프트 공식, 대상 지정, 작업 요청, 결과 조건 이 구조를 지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구글 권장 사항까지 곁들이면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영상이 올라간 이후 업데이트나 기능이 추가가 돼서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작성 공식은 웬만해선 변하지 않으니 오늘 영상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직접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꼭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